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국에서 대학 입시하거나 대학원 입시할 때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그런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좌파 진보적인 그런 어떤 교육 문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왜 시작됐냐면 예를 들면 백인들만 있는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백인 아닌 인종들이 들어갈 때 좀 쉽게 입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소외받는 계층들이 조금 쉽게 교육 혜택을 누리게 되겠죠. 한국 개념으로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이 농어촌 지역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능 점수가 좀 부족해도 받아주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이 요거를 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거꾸로 피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을 갈 때 그래서 백인들만 있는 학교에 갔어요. 실제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학교를 화이트 스쿨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들밖에 안 다녀가지고 거의 그냥 백인들만 사는 그냥 동네 한가운데 그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를 화이트 스쿨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들만 다닌다고 해서. 그런데 혼자 홀홀 단신으로 에브리바디 백인인데 혼자 그 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에서 혼자 동양인이었어요. 그럼 어퍼머티브 액션을 제대로 받았겠죠. 그러니까 입학도 쉽고 졸업도 쉽고 장학금도 쉽고 매우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잘 이용한 거죠. 사실 제가 좌파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있으면 먹습니다. 있으면 땡큐 하고 먹어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좌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면 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뭐든 저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냥 땡큐 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반성경적인 어떤 제도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은 저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공부해서 실력이 있는 만큼 들어갈 수 있어야지. 뭐 소수 인종이라고 해서 점수를 더 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냉정하게 공부 잘하는 만큼 그 공부 가지고 평가를 해야죠. 하지만 있는 거는 제가 또 있는 거는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어퍼머티브 액션이 제 입학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서류상으로 당신이 뭐 동양인이기 때문에 입학을 유리한 가산점을 주었습니다라고 그게 굳이 막 공개는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미국인들은 너무 백인만 있으면 조금 백인들이 약간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 아닌 애가 왔으면은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를 제가 잘 이용한 거죠. 근데
이걸 아주 잘못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어디냐면 뭐 예를 들면 한인타운에 사시면서 한국인들 그리고 동양인들 많은 동네 사시면서 그 동네 대학 가려고 하면 그 동네 명문대 가려고 하면은 아주 이게 거꾸로 역차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들 뭐 동양인들 되게 많이 사는 동네에 있는 명문대에 그 동네 살면서 그 동네 대학을나 대학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는 아시아인은 소수 인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백인이 소수 인종이에요. 그래서 백인이 우대받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떤 미국의 어떤 정책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동양인이라고 해서 내가 동양인이라고 해서 같은 동양인들이 많은 동네에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항상 뭔가 손해봐요. 뭐 항상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양인이에요. 본인이 한국인이에요. 그러면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데로 가시는 게 뭐라도 혜택이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나의 어떤 정체성에서 한인이라는 이름을 떼버립니다. 그냥 미국 내국인들하고 모여 살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 삽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 인구당 백인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백인이 가장 많은 동네에 살게 되겠죠. 이게 그냥 평균적인 노멀하게 미국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하죠. 그러면 만약에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인 동네에 모여 산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한국인들끼리 모여 삶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단점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좌파 진보적인 것들 있잖아요. 어떤 정책들은 사실 까보면은 모순이 되게 많아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실력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냥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똑똑하지 않은데 뭐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들여보내주는 거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번 건데 남들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건 정의롭지 않아요. 그걸 또 강제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막 백인 동네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어퍼머티브 액션을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준다면 그냥 땡큐로 받는 거죠. 그럼 제가 왜 백인 동네에 갔냐? 백인 동네에 백인만 있는 동네에 왜 굳이 박사과정을 갔냐? 이미 내가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에서 자랐잖아요. 한국에서 자랐잖아요. 유교가 뭔지 알잖아요. 제자백화가 뭔지 알잖아요. 동양 철학이 뭔지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살면은. 그러니까 이 서양에 와서는 그 백인 동네에 살면서 이 서양인들의 행동 양식을 배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양인으로서의 단점을 극복하고 더 강한 문화를 배우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고 문화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인들만 있는 동네에 홀홀 단신으로 혼자 한국인으로서 그 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게 미국에서 아주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